이번에는 가정이나 조건 표현에 관여하는 if를 살펴봅니다. if가 일반적으로 가정문이나 조건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있다고 치는 인용으로 가정이나 조건이 표현되게 하는 기능어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관계사로의 접속 기능은 부가서술문 앞에서 혹시 있거나 있게 될 경우를 가정하겠다는 선언의 보문소로 작용하므로 여기서는 if의 역할명을 혹시 여부로 규정해 다루겠습니다. 여기서의 혹시는 추정이나 상정으로 유추해 보겠다는 선언이고요. 여부는 언급된 상황의 실제와 부재입니다. 접속 기능으로 구문 앞에 사용되는 if는 실지 여부를 지정하는 웨더와 유사성을 보이는 역할 기능으로 작용하는데 이 접속어 if는 가정을 나타내는 대표적 기능어로 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if가 발화되는 통사적 위치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웨더와는 그 나름의 변별되는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비교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해석된 의미에 따라 보면 예문 1에서는 만일의 상황을, 예문 2에서는 실제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변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if는 인지, 어쩐지 정도의 상반성이 심층적으로 전제되어져 있는 듯한데 오원hat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와 수반되었을 때, 즉 그렇지 않고와 그렇고 여부에서의 의미 부정을 어떻게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if 뒤에 투부정사가 연이어질 수 없다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는 것 등이 문법 현상으로 존재하므로 다음에 제시되는 구문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 어휘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은 가장 전형적인 가정의 구문 형태로 보이콧이라는 동작 상황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문의 if 이하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일을 가상으로 표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접속어 if 구문은 가정의 대표적 표현으로 이해되고 우리말 뭐뭐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내재화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문 1 표현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해석된 우리말의 의미에 따라 보면 if는 우리말 뭐뭐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정이라기보다 예측에 가깝습니다. 이런 표현의 경우 뭐뭐인지라는 우리말 연결어미를 떠올리게 되어 if의 역할 개념을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데 다음 본문 1을 보면 둘 모두를 적용해봐도 부족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본문 1을 예문 1과 2 두 표현 형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문 1과 2의 의미 차이는 에더와 if가 만들어냈고 두 어휘는 통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두 구문이 표현하는 의미가 서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은 곧 서로 다른 두 어휘 간의 변별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각각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야만 합니다. 우리말 조사 뭐뭐인지는 서로 상반되는 사실을 대조해주는 연결어미인데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고도 의미 전달에 있어 충분한 것으로 볼 때 if는 분명히 심층적으로 인지한 인지라는 상반되는 대조의 성향을 어휘의 기본 역할로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if는 대조되는 둘의 의미를 표층에서도 드러내고 있어야 하는데 표층으로는 그런 상반 해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말 해석에서는 true인지 아닌지라고는 하지 않고 단지 앞에 true인지만이 표층에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대조적 요소가 우리 언어 개념상으로 있어야 한다면 true인지 아닌지 혹은 true인지 어쩐지 정도의 미정 요소를 예문 3처럼 대조의 짝으로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이 본문 3에서 if가 드러내고 있는 대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앞본문 1에서는 접속사 if가 실행되지 않은 동작 상황을 가상으로 표현하는 조건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간주했는데요. 그렇게 간주하고 보면 if 이하는 실제로 행하고 있거나 행했던 동작은 아닙니다. could라는 가능성의 단어로 주어의 동작을 추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if가 추정적으로 지정하는 심층에서의 개념 적용 인지 아닌지는 제니가 혹시 스페니쉬를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고 물어본 것이므로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심층에서 상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상반성을 여, 부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부의 우리말 사전은 그러함과 그러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의 표층 요소와 아닌지의 심층 요소는 if절 주어의 동작 행위로 상반되는 것일까요? 예문 1 표현의 우리말 해석에서 보면 예문 1은 인지 아닌지로는 바꿀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의 접속사 if는 그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가정을 이끌어 혹시 상황으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리하지 못하면 놀라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지만 심층에서는 거의 이긴다라는 전제하에 표현할 수 있는 어법입니다. 그렇다면 if가 드러내주는 상반성은 동작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혹시 여부를 상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윤 못할 가능성은 표층에 표현했지만 윤할 가능성은 심층에 두고 의미를 상반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문 1에서 다즌트와 다즈가 상반되고 있듯이 본문 3에서 if에 의해 여부가 상반될 때 could로 표현된 가능성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상반되는 여부의 대상은 동작이 아닌 가능성이 됩니다. 본문 4는 if 종속절에 오어 not이 수반되어 있는데 오어 접속어 전후에는 의미적으로 상반되는 표현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어 오어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f 접속어에 의한 의미 상반은 대조 접속어 오어의 의미 상반 기능에 의해 오어를 두고 양쪽 절에서 여부로의 대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not이 무엇을 부정하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뜻 오어를 두고 양쪽을 여와 부로 이해해도 되는 듯 하지만 예시 2에서처럼 오어 not 부분을 복원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접속어 오어 자체에는 여부의 상반 기능은 없고 단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대조 기능만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A와 B 모두에서 여는 표층에 드러내고 부는 심층에 작용하게 하는 기능이 접속어 if의 역할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것은 A에서 드러내는 만일의 경우의 동작, 즉, 혹 그럴 가능성의 상황이 표층으로 드러날 때 심층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차는 고장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 마음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5어로 접속된 가정절 B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행해질 동작, 즉, 혹 그럴 가능성의 상황이 정반대가 됩니다. 문제는 예문 1 표현에서의 5어 부가절에 홀로 쓰인 not 표현을 예시 2에서처럼 5어 이하에 복원된 if와 주어 플러스 동사 이하를 전제로 해서 not만 남기고 생략된 결과라고 볼 경우 A와 B가 표현하는 의미에서 표층 의미와 심층 의미를 각각 우선순위를 달리했을 뿐 같은 말을 반복한 꼴이 되고 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if A or not B라는 가정절을 if A or not if B 형태로 달리 복원시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원해보면 부가절의 not은 예문 2처럼 동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if의 혹시 여부를 부정하고 있음이 드러나 앞본문 3장에서 언급한 혹시 여부의 상반을 뒷받침해줍니다. 달리 복원된 예문 3 표현의 앞뒤 if에 만일, 즉, 혹 그럴 가능성의 경우를 적용해보면 나는 내 차가 혹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아님 거의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 셈입니다. 예시 3의 구조에 따르면 5어 이하의 부가절에서 not은 if를 부정해서 5어 양쪽에 혹 그럴 가능성과 거의 그럴 가능성이 대조됨이 분명하므로 또 다른 근거 구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 5에서와는 달리 if 뒤에 곧바로 5어 not이 발화된 경우이면 왜 비문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문이 된 예시 2에서의 주어절을 앞에 제시본문 4장 2와 3처럼 복원해 보겠습니다. 언뜻 우리의 언어 개념상으로는 의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처럼 느껴져서 옳은 복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문 1 표현에서는 it range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가절에서 생략시켜 표현을 완성한 것과 달리 예시 2에서는 D가 아닌 앞에서 it range를 생략시키고 의미 전달에 최소 요소만을 남겨둔 구조인데도 비문이 된 것이므로 이런 복원은
1의 변형구조로 나타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장에서처럼 not if 형태로 복원해 혹 가능성, or 거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시 3에서는 not이 if를 부정했으므로 혹 가능성, or 거의 가능성의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or 자체는 여부의 상반 기능이 없고 단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대조 기능만이 있으므로 or로의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접속 선언은 바로 앞 상황과 상반되는 대조적 상황임을 말하려는 것이므로 대조되는 상반 범위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 상황과의 관계로 or 접속 비교를 생각하면 예문 3과 4처럼 결속되어 상반되는 것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두 구문 각각 or를 두고 양쪽의 어휘나열에서 살펴보면 or에 의해 상반 대조되는 대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문 3 구조에서는 if, it range, or not if it range이므로 if가 or의 양쪽에서 보문소로 작용하며 it range를 이끌면서 or에 의한 대조가 상반되게 이루어지지만 예문 4는 if와 not if가 or 대조의 직접 대상이라서 상반 대조되는 두 어구가 또 하나의 새로운 보문소처럼 if의 혹시 가능성과 not if의 거의 가능성이라는 두 의미로 복합되어 it range의 문장 성격을 선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비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3의 표현 구조에서 보면 or에 의한 대조는 양쪽에서 보문소인 if가 상반되어져 혹 그럴 가능성과 거의 그럴 가능성이 대조는 되지만 혹과 거의는 확률의 차이일 뿐이라서 인지 아닌지와 같은 반대적 요소를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시사 같은 표현이 비문인 것은 if와 not or 결속 때문이며 if의 의미역은 or not에 의해 상반적으로 대조될 수 없는 자질로 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if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to 플러스 원형동사 구조로의 의미 표현이 영어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to 플러스 원형동사라는 특성이 if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상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요? 예문 1 표현에서 if 이하의 to 플러스 원형동사를 지배하는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주어 he가 되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여기에 to의 미래지향적 시도당위성을 반영해 자발실천의 의향을 드러내는 추정형 would로 대체하고 if의 선언에 의한 가능성 여부, 즉 혹시 여부를 적용해보면 자기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자기가 유아해야 하는 이상한 표현이 되고 맙니다. 그럴지라도 구문 형태상으로는 복원된 이 구문까지 비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문 2처럼 복원된 구문으로부터 he would가 생략되고 to로 대치되어 표현되었다고 했을 경우가 예문 1 같은 비문이므로 이와 같은 생략과 복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to를 he would의 대용어쯤으로 여기며 비문현상을 이해하려 들면 안 되고 to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으로 이 표현의 비문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if에 적용시키는 지 혹은 면이라는 우리말 번역 요소는 화자가 주어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지 결코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if 플러스 to 버브형 표현은 주어의 행위 가능성, 즉 if의 상황이 당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어휘 선택인 셈이므로 결국 if 플러스 to 버브의 나열은 만일의 경우 라는 희박한 가능성을 말하고 나서 그 가능성에 그래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당위성을 부여한 꼴이 되고 맙니다. 희박한 가능성은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야 할 당위적 대상을 두고 작용하는 to 앞에는 허상을 말하는 if 선언이 올 수 없을 것은 자명할 것이므로 접속어 if는 to에 의한 당위성을 혹시 여부로 선언해주지는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7 같은 어휘나열 표현 구조는 if 앞에 전치사 on이 결합되어 있어서 비문으로 알려지는 형태의 표현인데 이 구문을 복합동사라는 문법 틀에서 살펴보면 모순이 나타납니다. depend on을 복합동사로 보는 문법 분석에서는 on을 부사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on 플러스 if가 쓰여 있는 본문 7 표현을 비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on이 부사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기능으로 if에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의미적으로 분석해도 on은 if를 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치사 on은 전치한 대상 앞에서 밀착의 상태에 있음을 밝히는 상태사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밀착된 대상이 허상인 혹시 상황이라고 표현해주는 것이 되어 임의적으로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본문에서의 if가 on의 밀착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여기에서의 if는 없는 것을 가정해서 혹 그럴 경우라고 의미 지정을 했음에 개연성이 더해집니다. 형용사에 이어져 표현되었기 때문에 형용사의 목적어라고도 분석되는 본문 8에서의 if 명사절을 무지정 명사절과 또 뇌더 명사절과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두 보문소 if와 노스펙이 선언하는 의미에 충실해 보면 예문 1과 예문 2 같은 해석을 낳습니다. 또 보문소 뇌더와 if에서의 차이는 실지 여부와 혹시 여부가 변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 9 같은 표현은 if가 드러내는 여부 중에서 표층에서의 여, 즉, 혹 그랬을 경우만 드러나지만 이 의미 속에는 반대 요소인 부가 강하게 작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거의 그러지 않았다라는 저의를 가지고 한 말이 되는데 이 같은 표현을 현실과 반대되는 가정으로 분석하는 것도 반대 요소인 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본문의 앞 가정절 1은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혹 과거에 그리했더라면 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집니다. 이것은 if의 혹시 여부라는 역할 기능을 과거의 상황에서 적용시키는 차이뿐입니다. 지금까지 도출해본 if 접속사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if는 여부, 즉 그러함과 그러지 아니함으로의 의미 지정입니다. 둘째, if의 여부는 if절 안에서 혹시 상황으로의 상반작용입니다. 셋째, if의 여부 지정은 만일의 상황, 즉 혹 그럴 가능성의 경우임을 말합니다. 이제는 도출한 if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혹시 여부를 선언해주는 if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